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의 이야기. 작은 몸집 속에 담긴 거대한 충성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드리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동물보호소에서 15년째 수의사로 일하고 있죠. 사실 처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다친 셰퍼트를 구조해 키우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셰퍼트는 제게 개들의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을 가르쳐준 첫 스승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의대에 진학했고 특히 군견과 경찰견 훈련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어요. 셰퍼트야말로 가장 완벽한 견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의사로 일하며 매일 수십 마리의 개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저는 각 견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입양 과정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셰퍼트의 경우 그들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안정된 성격으로 인해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견종이었어요. 경찰견 훈련소에서 보조수의사로 일하면서 본 셰퍼트들의 훈련 과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70대 노인 크리스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이야기하였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청서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신청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진돗개라니요. 제가 알고 있는 진돗개는 그저 동양의 시골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검증되지 않은 견종이었죠. 셰퍼트처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도 없고 수백 년에 걸친 과학적인 교배 기록도 없었고 더구나 크리스의 가정 환경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4살 된 어린 손주 마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 특히 걸렸어요. 전 즉시 고개를 저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렸습니다. 독일 셰퍼트나 골든 리트리버처럼 검증된 견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진돗개를 선택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제가 본 아시아의 다른 개들처럼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제 지난 15년간의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리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조용히 한국 진돗개에 대한 자료들을 꺼내놓았는데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점,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 영리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등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진돗개가 한국전쟁 때 많은 미군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역사적 기록이었어요. 크리스는 자신이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며 동양의 개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죠. 문서상의 기록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진돗개의 사냥개 본능이 갑자기 발현되면 어쩌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개를 자극하면, 노인이 산책 중에 개를 통제하지 못하면, 제가 경험한 아시아의 개들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생활할 개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입양을 만류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우려를 하나하나 해소하려 노력했죠. 그는 자신의 손주가 개와 함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필 진돗개 조이를 선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보호소에 있는 조이를 몰래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른 개들이 짖어도 차분히 있는 모습, 아이들이 지나가도 꼬리를 흔드는 모습, 심지어 한 번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른 개들을 말리는 모습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국 조건부 입양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적응 기간을 두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반려하기로 했죠. 제가 직접 주 2회 방문하여 조이의 상태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어르신과 그가 선택한 진돗개 조이가 제 15년 경력에 기반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크리스가 조이를 데리러 왔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크리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부 입양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모든 상황들과 달리 조이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매주 2번씩 크리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위장된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죠. 경험상 동양의 개들은 초기에 온순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영역성이 생기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이와 어린 손주 마크 사이의 관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4살배기 아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 소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가 넘어질 듯할 때면 먼저 달려가 받쳐주는 모습까지 보였죠. 밤이면 아이의 침대 근처에서 자리를 지켰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개의 습성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위해 훈련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자 저는 동물행동 전문가 리차드를 초청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리차드는 특히 공격성 높은 개들의 재활 훈련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그의 의견이 필요했어요. 이런 온순한 성격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혹시 숨겨진 공격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는 처음 조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상 이렇게 순한 개치고 좋은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아시아의 개들은 대부분 영역 표시가 심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차분한 모습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어요. 리차드는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급작스러운 소음에 대한 반응, 낯선 사람의 접근, 음식을 빼앗는 상황, 영역 침범 등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했죠. 특히 리차드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오브차카나 일본의 도사견도 훈련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아시아 견종들은 대부분 영역성이 강해 이러한 테스트에서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어요. 의심이 깊어질수록 테스트의 강도는 높아졌는데 이 테스트는 심지어 훈련된 경찰견도 실패하는 상황들을 연출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도 전혀 간섭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에 리차드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견종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리차드의 말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보통 동양의 개들은 영역성이 강하고 보호 본능이 과도한 편인데 이 진돗개는 다릅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심지어 벨기에 말리노이스보다도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리차드의 분석은 계속되었는데 조이가 보이는 행동은 단순한 복종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닌 타고난 지능과 판단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오랜 시간 아이들을 돌봐온 유모와 같다고 평가했어요. 게다가 다른 개들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먹이 욕심이나 영역 다툼 같은 원초적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처럼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크리스와 함께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가 되면 다시 데리러 가는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조이의 존재를 알아갔고 점차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어갔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의 일은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오후, 미션 돌로레스 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산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근처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었고 마침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조이와 크리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 지역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있었는데요. 가끔씩 출몰하는 핏불테리어가 마을을 휘집어 놓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 마주한 핏불테리어는 15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조 현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성인 남성 3명이 달라붙어도 제압하지 못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핏불테리어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투견을 목적으로 개량된 이 견종은 일반 개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개는 상대가 항복하면 물린 부위를 놓아주지만 핏불테리어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턱 근육은 다른 개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한번 문 것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고통에 대한 내성도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일반 개라면 전기 충격기나 진정제에 바로 반응하지만 핏불테리어는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통제가 불가능한 핏불테리어를 감당하지 못한 주인들이 개들을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달에만 3건의 핏불테리어 공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동물통제사도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실탄 사격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빈번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공원 반대편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2마리의 핏불테리어가 있었어요. 덩치가 큰 검은색 핏불테리어는 분명 지난주 뉴스에서 본 그 개였습니다. 3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녀석이었죠. 옆에 갈색 핏불도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근육이 붉어진 모습이 전형적인 투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핏불들이 향한 곳에는 크리스와 그의 손주 그리고 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여느 때처럼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고 마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누군가 핏불이다 라고 외치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원 관리인 마이크는 15년째 이 공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개싸움을 말려왔지만 핏불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돗개인가 뭔가 하는 저 작은 개는 뭘 하려는 거지? 핏불을 마주했다면 빨리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핏불과 맞서려드는 개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마리의 핏불은 이미 사냥 모드로 돌입한 상태였고 그들의 눈빛은 제가 15년 수의사 생활 동안 봐왔던 그 어떤 맹견의 눈빛보다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 특히 검은 핏불의 입가에 묻은 마르지 않은 피 흔적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근육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러다 개도 죽고 사람도 다치겠네. 마이크는 무전기를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 셋이서도 제압 못하는 게 핏불인데 저 조그만 개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하긴 동양에서 온 개들은 다 저렇게 무모하다지. 그의 말에는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물통제소에 연락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도착까지 최소 15분. 그것도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마취총마저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70대 노인과 4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15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이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곧게 뻗은 채 전혀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크리스와 아이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친 거 아냐? 저러다 죽겠네. 마이크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조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체구는 핏불보다 작았지만 그 자세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투견으로 태어나 싸움을 위해 살아온 핏불과 달리 조이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검은 핏불이 먼저 움직였고 갈색 핏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제가 본 어떤 개들보다도 빨랐어요. 하지만 더 빨랐던 것은 조이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날렵한 몸놀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대비해온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크리스와 아이의 정면에 자리 잡고 두 핏불의 공격 각도를 하나로 제한했어요. 이것은 경험 많은 군견 조련사들도 가르치기 어려운 고난도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에게는 본능과도 같은 행동이었어요. 검은 핏불이 조이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였다면 이미 제압당했을 순간이었지만 조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핏불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이는 한국의 사냥개들이 대형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전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산악지형에서 곰과 호랑이도 상대했던 진돗개의 피가 지금 조이의 몸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갈색 핏불이 옆에서 달려들었지만 조이는 이미 그 공격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검은 핏불을 놓아주면서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두 번째 공격도 피해냈어요. 조이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투견으로 길러진 핏불들의 맹목적인 공격성과는 달리 모든 동작은 계산되고 정확했죠. 하지만 조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검은 핏불의 날카로운 이빨이 조이의 왼쪽 다리 근육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갈색 핏불의 공격으로 오른쪽 귀가 찢어졌습니다. 조이의 하얀 털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지만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핏불들의 공격이 계속될수록 조이의 대응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핏불들이 아이 쪽으로 방향을 틀 때마다 조이는 즉각 그들의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가족을 지키는 모습은 진돗개가 가진 타고난 충성심과 지능의 증거였어요. 이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물행동학자 존슨 박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체구로 2마리의 핏불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진화된 형태의 지능이죠. 보세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심지어 크리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조이의 전투 스타일은 서양의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힘으로 압도하는 대신 상대의 공격을 이용했고 무리한 공격 대신 정확한 방어와 반격을 선택했어요. 이는 수백 년에 걸쳐 한국의 사냥개들이 발전시켜온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서양의 개들이 단순히 힘과 공격성에 의존한다면 진돗개는 지혜로운 전사처럼 싸웠어요. 핏불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렀고 광기 어린 눈빛은 더욱 사나워졌어요. 하지만 조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크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을 때도 조이는 잠깐 뒤를 돌아 안심시키는 듯한 짧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순간에도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에 존슨 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마이크는 이제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로트와일러 2마리가 핏불 1마리를 보고도 도망갔어요. 저희 공원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도베르만도 핏불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더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진돗개는 정말 용맹하네요.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2마리의 핏불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때마다 조이는 마치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 자리를 잡았고 그때마다 정확하게 크리스와 아이를 보호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전장을 지켜온 노련한 전사처럼 조이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동물 통제팀이 도착했을 때 2마리의 핏불은 이미 지쳐 도망간 상태였어요. 하지만 조이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왼쪽 다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오른쪽 귀는 반이나 찢어져 있었습니다. 늑골에도 금이 가 있었을 것이 분명했죠.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개라면 이미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이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처치를 하는 내내 조이는 크리스와 마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심한 통증에 눈가에 눈물이 고였음에도 마크가 울 때마다 꼬리를 조금씩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을 울린 것은 조이의 다음 행동이었는데요. 제가 상처를 소독할 때마다 분명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려는 듯 평소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참는 것보다 아픔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충성스러운 개들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애정과 헌신 그리고 놀라운 지능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거나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죠. 오늘 조이가 보여준 것은 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과 감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마크가 조심스레 다가와 조이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조이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오히려 아이의 손을 하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무용담이 아닌 이런 작은 순간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크리스의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조이를 끌어안았어요. 조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닌 안도의 한숨 같았어요. 마치 이제 모두가 안전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개들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가족의 진정한 구성원이자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는데요. 두 마리의 핏불과 맞서 싸운 영웅적인 진돗개, 가족을 지켜낸 한국의 수호견. 처음에는 단순한 뉴스거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동물보호소는 이제 전혀 다른 곳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진돗개 입양 문의로 전화가 불이 났고 상담실은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제 제 상담실 벽에는 조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는 크리스와 그의 손주와 함께 있는 조이의 모습이 담겨 있죠. 사진 속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의연해요. 마치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저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개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입양 상담을 할 때마다 자신있게 말해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이제 우리 보호소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입양 상담실 벽에는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영웅을 찾으시나요? 진돗개가 여러분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무용담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진돗개, 우리의 조이였습니다. 진돗개의 평균 수명은 약 12년에서 15년 정도인데 건강관리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면 이 범위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한다고 해요. 오랫동안 조이가 우리와 함께 행복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돗개 조이가 전해준 이야기가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핏불과 맞서 싸운 용기.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조이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가치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충성심과 헌신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